예, 그런 일도 벌어졌었고 이동재 기자님 또한 마찬가지로 하지도 않았던 얘기가 조작이 되고 날조가 돼가지고 구속이 됐던 기간이 200일이 넘죠. 202일이 있었는데 제가 또 이제 너무 다큐로 가면 안 되니까 재밌는 얘기 또 살짝 좀 할게요. 그래서 네네. 저는 이제 고통을 개그로 승화하는 사람이니까. 네네. 또 성재준 TV에서 제가 또 재밌는 얘기 많이 네네네네. 해드리고 가야죠. 그래갖고 202일 동안 제가 구치소에 있을 때 네. 구치소가 제가 원래 2015년에 남부구치소에 구치소 체험을 한번 했었어요. 법조기자나 해가지고 한번 가봤는데 네네네. 남부구치소는 그렇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제가 가보니까 그렇습니까? 좀 좁긴 한데 뭐 거기 이렇게. 혹시 위례에 있는 거기인가요? 위례는 저기 네. 동부고요. 남부는 동부고. 이제 광명 쪽에 있는 건데 광명 쪽. 거기 좀 오래된. 거의 새로 지었습니다. 그래갖고 오. 이제 광명 금천구 그쪽에 네네. 있는 건데 저희 하루 이제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해봤었는데 좁긴 좁은데 시설이 이제 새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설이 그렇게 나쁘진 않구나. 약간 이런 사람들도 인권 보장이 어느 정도 되네 이렇게 생각을 네. 했는데 서울구치소에 가니까 이게 87년에 지은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구치소는. 예, 노태우 정부 출범하기 전에 지은 거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딱 가니까 이게 그 벽지가 네. 이렇게 한 5cm 정도로 떠 있어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랬더니 벽이 네네. 워낙 더럽고 이제 곰팡이가 많이 피니까 A4 용지를 사가지고 거기다 애들이 이제 도배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너무 더러우니까 저도 이제 거기 같이 있던 룸메이트 동생들한테 이제 밥이 오면 쌀 가지고 양말에다 그걸 넣고 으깨가지고 풀을 만든 다음에 거기 A4 용지에 이렇게 붙여가고 있고 이걸 이제 다 붙였어요. 이런 식으로. 쌀을 으깨가지고. 쌀을 으깨가지고 이제 죽같이 써서. 풀처럼 만든 다음에 그걸 A4 용지에다 다 붙여가지고 벽에다 다 붙이고 나니까 뭐 생각보다 깨끗한데 이러면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차이냐면요. 약간 남부구치소가 한남 더힐이나 뭐 갤포레 정도 된다면 저 거기 네네. 그 정도 차이예요. 예. 야 이게 지금 이게 뭔 얘기인지 모르겠네 진짜로. 그 정도까지 진짜 힘든 시간을 보내셨네요. 이게 찬물도 안 나오고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따뜻한 물도 안 나와요? 따뜻한 물 안 나오고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는 죄 지은 놈들은 고생해도 된다라는 생각인데 네. 근데 이제 구치소는 이제 어쨌든 간에 교도소하고 다르게 무죄가 추정되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저같이 이제 무죄를 선고받는 사람들도 1.3% 정도 돼요. 그래서 참 그랬죠. 네. 지금이야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말 엄청난 시간이었어요. 참고로 이제 구치소라는 거는 형이 확정되기 전까지 이제 그렇죠. 있는 곳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무죄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은 뭐 200일 넘게 계셨던 건데 전 좀 판사가 진짜 나쁜 놈까지는 좀 그렇지만 나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보석 허가를 해줬던 게 그때 언제였죠? 제가 2021년 2월 4일이 원래 만기였거든요. 구속 만기. 그러니까 2월 4일이면은 그냥 이제 그냥 나가는 날 거죠. 그냥 나가는 날이었는데 저를 어떻게든 잡아둘 수가 없는 날이었는데 2021년 2월 3일에 저를 내보내요. 제 기억에. 하루 남겨놓고 이게 제가 보석을 신청을 하고 나서 한 넉 달 있다가 된 건데 보통 보석 신청을 하면 보석 청구를 하면은 한 일주일 안에 이게 결과가 나와요. 뭐 기각이든 아니면 인용이든 그럼 나가면 되는 건데 넉 달 동안 아무 말도 안 해가지고 제가 맨날 기다렸어요. 짐 싸놓고 맨날 기다리고 제가 겨울 이불을 사야 되는데 이게 징크스가 많이 생겨갖고 겨울 이불을 사면은 내가 여기서 또 오래 있을 것 같고 보석 못 나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제 여름 이불로 제가 계속 버틴 거예요. 거기서 그렇게 버티는데 밤만 되면 교도관 발 또각또각 소리 나면은 이동재 씨 나오세요. 이 소리를 할까봐 이제 맨날 대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전날까지 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방에 있던 지금 이제 드라마 카지노 드라마 아시죠? 카지노. 거기 실제 주인공 이제 최민식과 약간 이명준을 합친 정도의 주인공이 있어요. 그 형님이 이제 저희 방에 이제 살인 교사로 와 있었는데 22년 받고 와 있었는데 그 형님이 저한테 야 동재야 이거 너 약간 엿 먹으려고 구속 만기 전날에 내보내고 이런 거 아니야?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실이 됐네요. 현실이 됐네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만기를 하루 앞두고 그러니까 사실 그거는 그냥 뭐 내보내기 싫었다는 뜻인 거죠. 많이 부담이 되셨겠죠. 넉 달 동안 상황이 바뀐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제 재판에 아무 증인도 안 나오고 자기들도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증인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재판이 완전 공전이었는데 그렇게 됐던 거죠. 그래갖고 그날 제가 나오면서 그래도
나올 때도 기분 좋더라고요. 나오니까 또 오랜만에 나오니까 제가 원래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가 있었는데 버킷리스트가 있었습니까? 뭐 엄마가 해주는 밥 먹기가 1번이었고 2번이 네네네. 이제 내가 좋아하는 노래 듣기였는데 네네. 이제 제 변호사 이어폰을 갖고 와가지고 이제 핸드폰에다 꽂고 한번 들었어요. 들으면서 가는데 왜냐면 구치소에 있으니까 거기서 나온 노래밖에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갖고 테스 형을 제가 거기서 한 200번 들은 거. 테스 형, 소크라테스 형, 나우나 선생님의 테스 형을 제가 한 200번 정도 진짜 왜냐면은 그 신청곡대로 나오는데 네네. 그 구치소에 계신 그 구치소에 있는 그 이렇게 크리미널들께서 테스 형을 많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테스 형을 진짜 엄청 들었어요. 그거를 뭐 신청하면은 저기 뭐 어디 뭐 방송에서 보람이 방송이라고 있는데 보람이 방송이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방송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보라이 방송에서 테스 형을 조석으로 방송하는데 힘들다. 힘들다 생각이 들 때 이제 딱 나오면서 제가 듣고 싶었던 노래들이 들으면서 나왔죠. 그래서 이게 지금 뭐 지금에야 이렇게 지금에야도 아니죠. 사실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냥 죄가 없는데 무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2심도 지금 죄가 없는 상태였는데 날조가 돼가지고 내가 구속이 되고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고 그럼 한 몇 번씩 한 3번 발부된 건가요? 구속영장이? 아니 구속영장이 이제 한 번 발부된 거를 쭉 간 거죠. 그래갖고 계속 연장을 해가지고 구속영장 한 번 발부되면 기간이 이제 6개월이거든요. 그다음에 그 전에 저는 또 6개월 전에 구속 수사했으니까 저를 20일 동안 또 구속을 할 수가 있어요. 6개월 플러스 20일에서 202일인 겁니다. 그래갖고 202일 또 그 생각하면 또 처음에 또 구속됐을 때 생각하면 말이 202일이지 진짜 웬만한 사람들 같았으면은 내가 뭐 죄를 지었으면 아까 저기 그 뭐였죠 카지노 그 형님 같이 뭐 죄 혐의가 좀 어느 정도 있다 하면은 그래도 좀 마음 편하게 있지. 나는 지은 죄도 없는데 어거지로 이렇게 억지로 이제 검찰이 심지어 그거를 검찰이 날조하고 조작하고 법무부도 추미애도 제가 그때 기억나기로 그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바로 다음에 마치 기다렸다라는 것처럼 그때같이 반응하고 그 다음에 또 윤 총장의 당시 수사 지휘권까지 박탈을 했어요. 저에 대해. 왜냐면 당시 수사가 저는 이제 페어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당시에 이제 전문 수사 자문단이라고 그걸 요청을 했는데 추미애가 이제 그걸 못하게 이제 딱 수사지휘권 행사를 한 거죠. 그런 일들도 있었고, 근데 제 안에 있을 때 뭐 추미애 그 아들 그것도 있었잖아요. 아들 이제 그 휴가 문제, 군 휴가 문제도 있었고 그런 거 보면서 참 이 우리나라 법은 이렇게 됐나? 제가 정말 그때 좀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다 떠나가 뭐 정치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냥 뭐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 이거는 법의 문제니까. 그쵸. 법만큼은 얼마나 자기들이 뭘 숨기고 싶었기에 얼마나 숨기고 싶은 게 많았기에 뭐 신라젠이든 옵티머스든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게 많았기에 이렇게 그 윤석열 검찰의 손발에 완전 꽁꽁 묶고 엉뚱한 사람을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냈는지 전 지금이라도 그 꽁꽁 숨겨놨던 그 사건들이 다 드러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댓글에서 첼로맘님도 얘기해 주시고 은하켈리님도 얘기해 주시는 게 보상금이 나오는데 못 받았다. 저게 무슨 말입니까? 제가 보상금이 이제 하루에 20만 원씩 해가지고 4,513만 원이 책정이 됐어요. 그 변호사비 뭐 국선으로 카운팅 해가지고 4,513만 원이 카운팅이 됐는데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무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이제 저한테 줘야 되는데 제가 신청을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한 석 달 정도 안에 줘야 되는데 아직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한번 했더니 검찰청에 예산이 부족하다고 저한테 그래가지고 그래도 3개월 안에는 주겠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워낙 이거는 당시에 그 문재인 정권 당시에 검찰이 저만큼 또 가끔 피해자를 또 만들어냈을 거 아니에요. 좀 억울한 사람들을. 그래가지고 그분들에 대한 이제 가야 되는 보상금의 액수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권이 바뀌고 나서 이번 정권의 검찰이 그래서 그거 메워주고 있느라 돈이 상당히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소름 끼치는 얘기인데요. 그렇죠. 그 심지어 석 달이 지나갖고 이제 주게 되면 연리 5%가 붙는데 제가 늦는다길래 그러면 아예 5% 붙여갖고 늦게 주세요. 이랬더니 그 전에 드리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게 진짜 우픈 얘기인 게 우프죠 완전. 그만큼이나 문재인 정부 당시에 말도 안 되는 진짜 가짜는 그런 판결들이 넘쳐났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억울한 사람들을 그냥 다 그렇게 잡아쳐 넣고 억울한 기소, 억울한 판결들이 많아가지고 이제 그 부분들이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된 건데 그 피해는 지금 이제 새로운 검찰이 받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가 지난 정권에서 저만큼 이제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저에 대한 것만큼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네. 국가의 부채를 늘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이제 수립되고 나서 국가 부채가 600조였던 게 문재인 정부를 거치면서 이제 1000조가 넘어섰잖아요. 네네. 근데 그 책임은 지금 이제 이번 정권이 다 뒤집어 쓰고 있잖아요. 예산 뭐 지금 굉장히 힘들잖아요. 예산적 면에서. 그것도 검찰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면은 또 전 정권 탓한다 또 이따위 소리 또 하겠죠 진짜. 벌써부터만 스트레스 받는 얘기 하는데.